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카이브 인터뷰는 생생한 증언을 담습니다. 현대사 사건에 얽힌 당대의 인사가 전해주는 역사적 진실의 재발견. 국민의힘으로 간 이용호 국회의원. 근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그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안 가고 이제 저는 새천년민주당으로 갔는데, 그때는 새천년민주당이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호남 사람들한테 아니 호남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습니까? 유해창이 싫어서 찍었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은 노무현으로 해서 장점이 있지만 호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부산 사람인데, 그전 DJ는 이제 호남 사람이고 또 호남 정신을 쭉 이어받은 사람인데, 노무현은 거기 이후에 사실은 부산 사람이면서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해서 호남에서 굉장히 들끓었어요. 이 배신자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출마할 때는 호남은 민주당이었어요. 새천민주당. 그래서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사람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제가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노무현 때 탄핵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졌죠. 그 당시만 해도 만일 그 탄핵이 없었으면 바로 폐족됐을 거예요. 열린우리당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히어로고 민주주의하고 섬일 정치하고 엄청나게 지금은 미화되어 있지만, 저는 미화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노무현 정권을 봤잖아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정몽준 때문에 천신만고 그때 된 거거든. 그러면 됐으면 겸손하게 잘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 전만 해도 대통령은 유교적 사회에서 비교적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처신도 좀 무겁게 하고, 이렇게 우리 리더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근데 노무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막 함부로 하는 스타일.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무현을 우리나라는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하고 나서 사실은 많이 미화가 된 측면도 있죠. 역사적으로 재평가된 부분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래서 호남에서는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본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그 민심에 따라서 입당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선택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리더가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좀 더 말이나 처신을 좀 절제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외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옛날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나왔지만, 그 전에 우리가 느꼈던 것은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편가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편가름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사오늘 언제 20년 전에 생겼지만, 그 당시에 집권하고 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조중동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동아가 그렇게 보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중앙 이런데, 그 다음에 경향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친여지였어요. 서울신문도 친여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언론하고는 우리 상대 않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오마이뉴스 프레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마이뉴스 누가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박인규가 만들었는데 프레시아는. 그러니까 그때 만든 그 인터넷 언론들하고 사실은 많이 소통을 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실에 소위 대모질이라고 하는 기자실을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폐쇄시키고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 수석들 만나는 것도 통제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서민의 대통령 쪽에 더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좀 분열됐다. 그게 제 대한민국이 분열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전만 해도 또 달라서 군부를 반대하냐, 인권을 탄압한 전부자 이렇게 봤지,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저 장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가 아까 저는 이제 가벼운 처신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서민다운 이렇게 우리의 편한 서민 리더십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하고 나중에 민주당하고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이 됐는데 민주당의 호남 민주당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를 못하면 안 되면 그 위에는 이제 보수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당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노무현도 당시에 내가 좋아서 찍었냐, 이회창이 싫어서 찍었지, 이런 것처럼 문재인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도 사실은 노무현 밑에 있으면서 민정수석을 했고, 나중에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호남 사람들 상당히 인사에서 사실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배척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호남에 알려졌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아름아름으로 알려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문재인 실장에 대한 그 비토 이게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호남에 대한 배려는 안 할 거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 당시에 안철수의 현상에 우리 안철수를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제가 한 거예요. 국민의당에 가서 저는 민심 따랐던 거죠. 그리고 그게 우선 제가 출마하고 정치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또 매우 배타적으로 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당을 선택했죠. 네. 그때 이유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유추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것은, 민주당은 호남에서 상당히 패거리를 져치고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도 영남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울타리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면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을 배제되거나 그 사람들 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어떤 그 울타리로 못 들어오게 결사적으로 막은 거죠. 그 당시 저는 원래는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됐고,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는 저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역위원장도 주고 다 할 테니 와라고 문을 열었는데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입당하고 다, 하면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급하니까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원래는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사실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이제 중간에서 대선에 제가 저 멀리 있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정권이 크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은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만난 거거든요.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그 이재명 후보가 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욕구는 정권 교체다. 민심은 정권 교체다. 그래서 그러면 나 개인적인 선택을 나의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주당 가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왔고 또 막바지에서 복당이 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고 절차도 밟아줬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차라리 명분 있는 정권 교체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험악했죠. 이쪽에 입당하고 나서는 뭐 배신자다. 그다음에 다시는 우리 지역에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하여튼 뭐 돌멩이 밤기 조심해라. 뭐 이런 험악한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 또 저를 아껴준 분들로부터 더 격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처도 좀 많이 받기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 지나고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고 아껴주고 또 제가 뭐 정치하면서 2년보다 저는 뭐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들은 뭐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좋아해요. 그러나 늘 걱정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으로는 되겠냐, 어렵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에 정말로 험악한 분위기하고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현대사 사건에 얽힌 당대의 인사가 전해주는 역사적 진실의 재발견. 평가는 독자의 몫입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